시사잡기 2부입니다. 화제의 뜬 뉴스 먼저 정리해보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요. 네, 민생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오늘 하루 종일 화제였죠. 예. 네, 비닐과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중단을 선언했던 수도권 재활용 업체들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다시 정상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분리수거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수도권 48개 재활용 업체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가 재활용 처리 비용을 낮춰주기로 했는데요. 업체가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데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재활용을 못해서 폐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처리 비용이 비싸다는데 예. 이번에 정부가 이 처리 비용을 절반가량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직 일선 아파트에서 혼란이 좀 있는데 회수업체들이 아파트의 정상 수거를 통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적어도 2달 전부터 예고됐던 일이라던데 조금 더 미리미리 지자체나 정부가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중국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중국이 세계 최대의 폐기물 수입국입니다. 올해 1월부터 환경오염을 이유로 폐비닐, 폐스티로폼을 비롯한 24개 품목의 수입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예. 그 여파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량이 92%나 급감했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2만 2천여 톤이었는데 올해 1,700여 톤으로 확 줄었거든요. 네. 재활용업체 입장에서는 수출길이 막히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4월부터 우리 수거 안 한다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관계부처인 환경부가 첫 조치를 취한 게 지난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사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오늘 업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가진 거고요. 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늑장 대응을 했다. 이런 비판을 달게 받아야겠죠. 그렇죠. 네, 여하튼 임시 방편으로 해결은 됐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의 노력과 실천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불필요한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물이 남지 않게 깨끗하게 잘 분리수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비닐 같은 거 분리수거하는 데다가 다른 쓰레기 버리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거겠죠. 물론이죠. 네. 다음 뉴스는 네, 대낮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방배초등학교라면서요? 하루 종일 네. 실시간 검색어에 나와 있었죠? 네, 사건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25살 양모 씨가 방배초 졸업생이다. 졸업증명서 떼러왔다라고 말하면서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네. 원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일일 방문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학교 보안관이 이 수칙을 어긴 거죠. 어허. 그래서 방배초 교무실로 들어가서 4학년 여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기자를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예. 그리고 11시 50분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점심시간 무렵에 아이랑 먹으라고 빵과 우유를 건넸는데 이 틈을 타서 경찰이 양 씨를 제압했습니다. 네. 네, 이게 침입 1시간 만에 이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 학생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다친 데는 없다죠, 그래도. 네, 다행히 다친 데는 없고요. 병원에서 스트레스 반응 검사 등을 받고 2시간 만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양 씨도 인질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간질 증상을 보여서 일단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퇴원을 해서 경찰서로 호송이 됐습니다. 이때 취재진이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군대에서 가혹행위와 부조리, 폭언, 질타, 협박 등으로 조현증이 생겼다. 음흠. 전역 이후 국가보훈처에 계속 보상을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 외부인이 무단으로 학교 침입한 그래서 사고가 났던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죠. 네, 김수철 사건이 대표적이죠. 2010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을 납치한 뒤에 성폭행했던 사건입니다. 하하. 그리고 2012년에는 고등학교 중퇴생이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 야전삽을 휘둘러서 학생 7명을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고요. 네. 당시 공사 차량 뒤에 붙어서 몰래 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8살 남성이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고생을 납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당시 피해 학생의 기지로 도망을 쳤는데요. 문제는 학교들이 이렇게 뒷북으로 CCTV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뒤늦게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다 이렇게 갖추고는 있는데 예. 이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많거든요. 아직 그런 시설이 없는. 네네. 네. 그래서 이참에 좀 보안을 강화한 공식적인 좀 매뉴얼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네, 믿었던 김생민마저 밑으로 끝난 26년 만의 전성기. 오늘 한 언론의 기사 제목입니다. 예.
성추행 논란 인정하고 사과했죠? 그렇습니다. 디스패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었는데요. 방송인 김생민 씨가 10년 전 한 프로그램 회식 자리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했다고 피해 당사자인 A 씨가 폭로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한 명에게는 곧장 사과를 했지만 자신에게는 바로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 씨의 사과 그리고 방송 하차를 요구했는데 방송사가 묵인했다. 이렇게 A 씨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외려 자신이 프로그램을 나오게 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김생민 씨는 지난달 A 씨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그 자리에 그 디스패치 취재 기자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식 입장도 발표를 했죠. 네, 10년 전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서 소속사를 통해서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김생민 씨가 평소에 근검절약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네티즌들의 실망감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 씨의 유행어 중에 이제 스튜핏이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뭐 어리석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유행어를 빗댄 댓글이 있었습니다. 스튜핏 하더니 본인이 가장 스튜핏한 짓 하셨네. 이게 오늘의 네티즌 심경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CBS 김효은 기자였습니다.